네, 안녕하세요. 매일 고속도로를 달리는 남자 메고달람입니다. 메고달람 우여살입니다. 입구 영업소를 통과하였습니다. 우리도 안전운전하세요. 여유롭게 살아봅시다. 그래서 이제 우여살, 제 닉네임입니다. 우여살. 자, 아유, 좀 피곤하네요. 지금 시각은 5시 35분, 오늘 토요일 오후입니다. 토요일 오후에 지금 당진 내려와서 일 끝나고 이제 서울로 다시 올라가는 이 고속도로에서 또 다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원래 여기까지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당진까지 오는 길이 좀 밀리는 길인데, 그죠? 뭐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죠? 이 길이 원래 맥히는, 여기까지가 딱 맥히고 서해대교부터 또 풀렸다가 또 위에서 맥히고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이고, 오늘 날씨가 무지하게 더웠습니다. 현장이 에어컨도 없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무지하게 땀을 많이 흘리고 그랬습니다. 물도 한 모금, 음료수 한 병 먹긴 먹었는데, 목이 마르네요. 또 횡담도에 들려서 커피 한 잔을 마셔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오늘 물을 놓고 나오는 바람에 목이 너무 마른데, 커피를 한 잔을 사 먹어야 되나, 커피 한 잔 목마르니까 그죠? 먹고 가야겠죠. 횡담도 내려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늘 이게 왠지 아침에 출근할 때 한편, 퇴근할 때 한편이니까 1부, 2부 쇼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네요. 오늘 아침에 오면서 무슨 얘기를 할까 했던 것 중에 이제 여행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믿는 종교가 없습니다에 관련된 내용, 종교, 그다음에 커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라고 이제 했었는데, 첫 번째 얘기도 사실은 다 마치질 못했었죠. 여행, 해외여행들 많이 가시는데, 저도 해외여행 가고 싶습니다. 북해도, 일본 북해도, 그다음에 오키나와 이런데, 제가 안 가본 데는 다른 데도 많지만 거기를 안 가봤기 때문에 특히나 거기가 좀 가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잠깐 앞 그 영상에서 제가 했었죠. 아침에 왔을 때 주차장하고 느낌이 어떤지 좀 볼까 봐요. 아까 왔을 때 아침에 굉장히 막 활기차고 신나고 설레고 이런 분위기의 주차장이었는데, 오후는 어떤 느낌일까? 또 자리가 없는 걸 알면서도 앞에 한번 또 가보는 이 욕심. 잠깐만. 이쪽은 반대편이라 투썸 플레이스가 저쪽에 있네요. 차를 이쪽에 세워놓고 좀 높은 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1열은 역시 다 꽉 찼습니다. 2열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없을 줄 알면서도 이렇게 욕심을 내고, 이것도 참 욕심이죠, 욕심. 그럴 줄 알면서 왜 거기를 들어가는 걸까요? 역주행인데 이러면 일단 또 이제 또 저기 가야 되는 곳에 가까운 데로 또 일부러 굳이 갑니다. 거기다 세우면 되는데, 비상등 켜고 주차할 거다라는 시그널을 줘야죠.
저는 커피 한 잔 사오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뵐게요. 네, 커피 바로 사갖고 바로 그냥 왔습니다. 네, 그 아침에 왔을 때보다 느낌이 많이 달라요. 확실히 다릅니다. 예, 사람들은 뭐 아침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얼굴 표정들이 아침에 그 설레이는 그런 느낌, 그런 즐거움, 막 그 눈꼬리 올라가고 입꼬리 올라가고 막 이런 모습은 없네요. 역시 확실히 아침하고는 좀 다르긴 합니다. 예. 토요일 이 시간이면 사실 여기에서 지금 또 여행을 떠나는 분도 있을 수 있죠. 내일이 일요일이니까. 근데 올라가는 분들일 수도 있고 뭐 여행을 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사실 뭐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그냥 저의 그냥 성급한 일반화일까요? 뭐 얼굴이 이렇게 아침보다 즐겁지 않아요. 계신 분들이. 그냥 제 느낌이 그냥 그런 거련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들 즐거우시겠죠? 그죠? 여기 뭐 집 근처, 일반적으로 뭐 집 근처라고 할 수는 없는 그냥 여행을 가는 길목에 있는 그런 휴게소이기 때문에 다들 뭐 즐겁게 놀고 오시거나 아니면 즐겁게 놀러 가시는 분들이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자, 우리 할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니고 제가 할 얘기를 그냥 하겠습니다. 오늘 뭐 예상을 하고 충분히 그럴 것이다 라고 각오는 했지만 힘들긴 현장이 조금 기존의 현장들보다 많이 하드해서 힘들긴 하네요. 오늘 뭐 준비된 자재도 조금 부족하고 그래서 사실은 야근을 해야 되는 분위기였는데 조금 일찍 종료로 업무를 종료가 됐고요. 내일 본격적으로 업무가 내일 현장 업무가 진행되면서 내일은 야근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 상태입니다. 자, 뭐 아까 이 전 영상에서 했던 그 얘기를 조금 이제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북해도, 뭐 오키나와 이런 일본에서는 이런 쪽을 해서 일단 뭐 북해도나 이런 데는 그 겨울철에 사실은 가보고 싶어요. 겨울에 그 오르골의 그 도시, 거기도 가시나무소였나요? 뭐 거기에서 나왔던 그 뮤직비디오 예전에 거기서 나왔던 그 장소이죠. 거기가 그곳이죠. 그 다음에 뭐 라멘 쪽에 그 맛집이나 뭐 이런 좀 유명한 집들 그런 데들이 명소라고 그래야 되나요? 명소라고 그러긴 좀 그런가? 음식점을 그런 곳을 가보고 싶은 조금 제 개인적인 바람이 좀 있는데요. 뭐 가게 되겠죠? 언젠가는 못 가게 되려나?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봐야죠.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사실은 그 어제 그 홈쇼핑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 저기들을 보니까 뭐 중국의 장가게 이런 데를 뭐 26만 9천 원인가 뭐 부터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 26만 9천 원이 가장 하한가인데 그 조건에 맞춰서 가기는 사실 이제 쉽지는 않죠.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있는 이제 그런 단가일 테니까. 그러면은 이제 조금 이제 내가 원하는 뭐 이런 기간대 가겠다 그러면 금액은 조금 더 올라갈 거예요. 그죠? 항상 뭐 그런 식이니까. 그래서 거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일본
그다음에 대만, 600m 앞에 시속 80km. 그다음에 베트남, 뭐 다낭이니 이런 데들, 호치민 뭐 이런 데들 많이 갔잖아요.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런 데들 가는데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보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다 해외로 가시는 것 같아요. 해외로. 다들 하는 얘기가 있죠. 아, 국내 여행 갈 거면 차라리 해외로 가겠다. 옛날에 제주도 많이 갔는데, 그죠? 뭔가 우리나라는 진짜 섬인 것 같아요. 섬. 어디를 나가려면 비행기 타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비행기나 배. 또 뭐 삼면이 바다인 일본과, 아니 사면이 바다인 일본과 우리나라와 다른 게 뭘까요? 전 똑같다고 봐요. 우리나라도 섬나라, 우리나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현상이 그렇다는 거죠. 어디 나가려고 그러면 육지로 못 나가잖아요. 위에는 북쪽에는 북한이 딱 차단이 돼 있어서 섬이죠, 섬. 우리나라 사람들 나가려고 그러면 비행기 타고 가야 되잖아요. 배를 타거나. 그러니까는 뭐 제주도를 갈 때도 비행기를 타고 뭐 짧은 시간, 뭐 1시간 총 시간까지 하면 뭐 비행 시간 얼마 안 되지만 뭐 1시간 정도 이렇게 입국하고 뭐 이거 절차, 아니 입국이 아니고 비행기 탑승하는 시간, 뭐 이런저런 이제 딱 짐 찾는 시간 뭐 이러면 한 1시간 정도 이상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주도에만 딱 내려도, 제주 공항에만 내려도 막 마음이 설레죠. 막 그러면 렌트카 빌려서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 저 밑에 그 제주시의 그 정방폭포 있는 쪽, 거기가 제주 서귀포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 반대쪽이잖아요. 공항의 반대쪽. 뭐 저도 이제 제주도를 몇 번 가봐서 많이는 가보지 않았지만 이제 가봤던 데들이 기억이 많이 나죠. 그 중에서는 이제 제일 먼저 제주도를 처음에 갔었을 때 제가 학생 때 갔었던 것 같아요. 학생 때. 근데 그때는 뭐 제가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갔으니까 그렇고, 사회생활하면서 같은 직장 동료인 분이 제주도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갔었나, 그분이 연락을 해줘서 그분 후배가 안내를 해줬었나, 뭐 어쨌든 그래서 제주도에 대한 추억이 사실은 좀 남달랐죠. 그리고 지금은 그 탁동 거기가 방파제로 이렇게 딱 돼 있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때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았었어요. 방파제로 이렇게 지금 모습처럼. 그리고 그 옆에 그 조만한 포구가 있잖아요. 지금도. 거기 가서 뭐 자리물회 그런 거 먹고, 막 갈치회 요즘은 많이 먹어보시죠. 고등어회 이런 거. 그때 당시에는, 그때가 제가 아마 그 시절에 갔었던 게 94년도 95년도 아마 이때 이제 그분하고 갔던 것 같은데, 고등어회라는 거를 난생 처음 들었죠. 그리고 서울에서는 고등어회라는 거를 먹기가 이렇게 쉽지 않았어요. 먹을 수는 있었어요. 비싸죠. 왜냐면 고등어가 성질이 더럽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빨리 죽어요. 잡히면 빨리 죽는데요. 그래서 서울까지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고등어는 우리 흔히 인식이 비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아주 담백하고 맛있어요. 회로 떠먹으면. 근데 그게 서울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그때는 뭐 갈치회, 뭐 고등어회 이런 거 먹는 거는 말도 안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거, 죄송합니다. 핸드폰에 볼륨을 키운다 그러는데 볼륨을 누르니까 종료가 됐네요. 다시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차가 매연을 끊고 갔나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먹었을 때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뭐 비행기로 온대요. 올 때 마취가 돼서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고등어가, 갈치하고 고등어가 이게 딱 침을 나갖고 마취가 돼갖고 와서 여기 와서 깨워갖고 회를 뜬다 뭐 이래서 뭐
현지에서 먹는 거와 동일하게 먹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비용은 좀 비싸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기억들, 아주 좋은 기억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래서 항상 제주도 그러면은 막 그 제주도 푸른밤 이런 노래도 그 감성을 많이 이렇게 터치해 주잖아요. 그래서 제주도 그러면은 그래 언제든지 또 가보고 싶은 뭐 이런 우리나라의 그 휴양지다, 관광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안 좋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제주도에 갔는데 이제 바가지를 쓰고, 방송 뉴스에서 이제 잠깐 나왔던 간단한 그 저기를 한번 얘기를 하면, 아니 뭐 펜션을 빌렸나 그랬는데 뭐 2박 3일인가 이렇게 묵었는데 뭐 전기세가 뭐 몇십만 원이 나왔다고. 이게 맞냐 그랬더니 뭐 맞다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사실 그날 날씨가 뭐 흐리고 비 왔다 그랬나 그래서 에어컨도 틀지도 않았었대요. 그래갖고 근데 이렇게 전기세가 나오는 게 맞냐 또 물어봤는데 맞다라고 주인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황당하잖아요. 숙박비도 비쌌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전기세가 뭐 며칠 쓴 게 뭐 한 20만 원인가 뭐 이렇게 넘게 나왔다고 얘기하면, 근데 이걸 뭐 이렇게 올렸나 봐요. 어디에 포탈인가 어디에다가.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더니만 나중에 이제 뭐 제주도에서 그게 진짜냐 뭐 이게 제주 그 도청인가요? 여기서 뭐 조사까지 뭐 하고 막 바가지 요금 근절해야 된다 이래서 조사를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주인이 답장을 한 내용은 그런 거래요. 뭐 자기가 잠깐 비운 사이에 조카가 그 결제 정산을 했는데 그거를 뭐 전에 사용자가 사용자의 이후 거기에서 체크를 해갖고 마지막 퇴실할 때까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뭐 전체를 다 해갖고 그렇게 했다. 조금 궁색한 변명 같아요. 그죠? 어떻게든 뭐 상황은 좀 극복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겠죠. 그게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아니 본인이 요금이 그렇게 안 나온다라는 걸 알잖아요. 하루 이틀 숙박업을 하신 것도 아닐 텐데. 뭐 대국민 발표용의 멘트로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보긴 하는데 그래도 좀 궁색하죠. 어쨌든 뭐 그런 거 뭐 그다음에 무슨 고기를 시켰는데 뭐 소고기를 시켰는데 비계가 잔뜩 나오고 그렇게 해서 팔지 않으면 남는 게 없다. 뭐 그거를 또 항의를 했더니 뭐 차돌박이 고기를 뭐 더 서비스로 주겠다고 뭐 얘기를 하셨대나 뭐 어쨌든 뭐 이런저런 그런 그 안 좋은 얘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우리 여기 육지에 계신 분들이 제주도를 차라리 가지 말고 바가지 쓸 거면 차라리 그 돈으로 해외를 가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죠. 우리 내수 경기가 좀 이렇게 살아나고 관광지도 좀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여름철에 바닷가 휴양지 관광지 가면 한철 장사니까 그냥 막 잔뜩 바가지 씌워서 그때 한번 벌고 어차피 다 뜨내기니까 그런 마인드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간혹 있으실 것 같아요. 다는 아니겠죠. 다는 아니실 거라고 봐요. 그냥 잠깐 잘못된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국내 가장 첫 번째로 꼽는 제주도가 그렇게 또 외면을 당한다고 들으니까 우리 이제 여기 육지에 계신 분들 많이 가시잖아요. 제주도 아예 그냥 이사를 가시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그쪽으로.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이촌을 하는 거죠. 이촌 귀촌이라고 그러나요? 귀촌 해가. 근데 그러한 얘기들이 자꾸 들려오면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거에 못지않게 또 이래저래 말이 많이 나오는 데가 이제 여수더라고요.
여수 밤바다. 제 그 예전 직장에 이제 팀장으로 있었던 선배 형님이 고향이 여수예요, 여수. 그래서 그분 때문에 이제 여수를 이제 한번 가게 됐었고, 그 다음에부터는 뭐 갑자기 뭐 여수 밤바다 노래 나오고 뭐 하고 막 그래갖고 뭐 여수가 막 떴죠. 그래서 그 앞에 그 낭만포차, 그게 길거리에 지금은 이제 저쪽 구석 쪽에 이제 쫙 그 포장마차 촌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동을 시켜놨는데, 원래는 그 길거리에 그 한 줄로 쫙 서 있던 데였어요, 찾길 따라서. 근데 이제 뭐 보기 좀 안 좋고 그 다음에 위험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서 포장마차 촌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거기도 또 지금 뭐 바가지 논란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여수 그러면 낭만포차도 그러지만 여수 돌산대교 밑에 그 식당들이 좀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관광객들이 찾아가는 곳은 아니에요. 아는 분들이 찾아가고 단골들이 찾아오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돌산대교 밑으로 해서 그냥 꼬박꼬박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좀 많은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뭐 한 10분 정도 이렇게 그게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그 바닷가 위에 이렇게 탁 식당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보면 바로 바닷가가 이제 바닷가 위에 이제 지은 집처럼 보이는 거죠. 예. 거기에서 이제 식탁에 이제 앉아서 먹는 건데, 지금이 7월이잖아요. 아, 지금 딱 그 갯장어 있잖아요, 갯장어. 예? 그 여수에서는 하모라고 하거든요. 갯장어. 그 하모가 샤브샤브예요, 샤브샤브. 그리고 그 여수 그 시내 시장에 중앙시장인가요? 거기 들어가면 이제 또 그 칠공주집이라고 있어요. 칠공주집. 장어탕 하는 데거든요. 장어탕. 딱 들어가면요, 아, 장어 비린내가 쫙 나요. 근데 그 장어탕이 진짜 맛있거든요. 그리고 그냥 반찬은 아니지만 그냥 스키다시처럼 딱 주는 게 뭐냐면 장어 뼈를 이렇게 튀긴 거예요. 그게 그렇게 기억이 나요, 저는. 그래서 가면, 여수로 가면 하모 그 여름 요맘때쯤이 딱 그 철이에요. 먹고 그 다음에 숙박하고 여수 해상 케이블, 돌산대교 그 앞에 이렇게 선에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케이블카 타고 이제 여수 바다 이렇게 그 물줄목인가요? 거기 이렇게 딱 지나가는 걸 보고, 그리고 시장 가서 장어탕 이렇게 먹고 이렇게 오고 이제 몇 번 그랬어요. 근데 그 여수가 뭐 많이 힘들다고, 뭐 전부 다 가게들 다 비고 임대 막 이렇게 돼 있다고, 어려워졌다고 막 그런 뉴스가 나오는 걸 봤거든요, 최근에. 그게 뭐 그런 또 제주도와 같은 그런 바가지 논란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좋죠, 외국 나가고 뭐 이런 거. 근데 국내 내수도 좀 많이 좀 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누구의 잘못이냐라고 따지기는 참 어려운 내용이긴 하죠, 그죠? 근데 내수도 좀 잘 되고, 뭐 해외도 많이 나가고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가 좀 많이 윤택해졌으면 좋겠어요. 주머니도 갈수록 살기 어렵다, 힘들다 이런 얘기만 나오지, 뭐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오니까 마음이 아프죠. 다들 이렇게 돈도 잘 벌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월급쟁이든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든 이게 아마 진짜 호황입니다. 아, 대한민국 호황이에요. 아, 최근 뭐 몇십 년 이내에 진짜 이렇게 호황으로 장사가 잘 되고,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서 미쳐버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너무 좋습니다. 호경기입니다. 이런 뉴스는 과연 언제쯤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갈수록 물가는 오릅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집니다. 이런 얘기 말고요. 그래야 다들 행복한 그러한 사회가 되고 그런 대한민국이 될 텐데 그런 시절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MBC에서 일요일 밤인가요? 그때 이경규 씨가 경제를 살리자 막 이러면서 했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좀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예능 프로를 보면 뭐 다 외국 나가 있어요. 외국 나가 있어요. 전부 다 외국 나가는 거예요. 외국 나가서 뭐 하고 무슨 게임도 외국 나가서 하고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좀 내수를 살리기 위한 그런 캠페인 방송도 좀 해서 그걸 뭐 그냥 재미없게 하면 완전히 무슨 교양 프로그램이 되겠죠. 아마. 근데 교양 프로그램 같은 느낌 말고요. 우리 그 저 나영석 PD님, 예? 김태호 PD님, 아주 재밌는 방송 만들어주셔서 감사한데요. 그런 것도 하지만 조금 공익적이고 이런 좀 뭔가 마음에 와닿고 이 사회에 어떤 그 경제와 관련된 이런 프로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능력 있는 PD님들이. 예? 경제야 놀자, 뭐 경제야 경제를 살리자, 뭐 이런 거. 그런 게 지금 제일 필요한 때 아닐까요? 지금 뭐 백종원 씨가 골목 상권 살린다고 해서 골목 시장 뭐 이런 거 뭐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뭔가 좀 내수 시장, 그 다음에 좀 예전에 보면 뭐 성공시대 이런 거 있었잖아요. MBC에서 했던 거 성공시대. 그래서 그 잘 발전되고 있는 그런 중소기업들 소개하고 막 이런 프로들. 왜 이런 프로들이 지금 없는 거예요? 예? 이런 프로들 좀 물론 그 진짜 정상적인 성공, 지금 그때 당시에 성공시대에 나왔던 업체들이 지금도 잘 유지되면서 존속되고 있겠죠. 안 되는 회사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걸 좀 검증을 잘 해서 선정을 해야겠지만, 그런 성공시대, 뉴 성공시대 아니면 뭐 이런 저기로 다시 한번 좀 만들어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이런 분위기의 프로그램들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사회가 좀 더 뭔가 막 힘들어하는 그런 자영업자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막 그래 힘을 내자, 다시 한번 화이팅해서 일어서자, 잘 될 거야, 뭐 이런 으쌰으쌰 할 수 있는, 화이팅 할 수 있는 이런 뭔가를 좀 만들어 주셔야죠. 그냥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뭐 이런 건가요? 국세청과 중소 뭐 그 벤처부, 뭐 그 다음에 이런 좀 능력 있는 PD님들 이렇게 해서 기업들이 잘 되면 그만큼 세금도 많이 내잖아요. 법인세도 내고, 그로 인해서 인원들이 채용이 되면 국세로 갑근세도 내고, 지방세로 주민세도 내고 뭐 이러잖아요. 그리고 또 물건 제조하는 데들은 물건 많이 사고, 또 그에 관련된 거래처들은 또 그로 인해서 매출이 또 올라가는 거고, 뭐 이런 이 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좀 대기업은 알아서 잘 하잖아요. 광고를 많이 하고, 수익 구조 뭐 한쪽에서 힘들까봐 이렇게 지주제도로 이렇게 해서 잘 버틸 수 있게끔 이렇게 대기업들은 잘 사니까, 중소기업들을 좀 그런 거를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 왜 기획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좀 만들어서 이 힘들어하는 중소기업, 그 다음에 뭔가 좌절 직전에 있는 그런 자영업자들 좀 힘 좀 내게 해주세요. 그거 어렵습니까? 예? 나라에서 그런 걸 해주셔야지. 나라에서 뭐 정치 못한다 뭐 이런 그런 불만은 안 하겠다니까요. 하지만 중소기업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그 뭔가 기획을 해서 해주셔야죠.
진짜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알아서 중소기업들이 그냥 자생하고 이러기에는 지금 너무 갈수록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야 또 거기서 일하는 분들은 또 리프레시를 하기 위해서 휴가도 가고, 그러면 또 국내 내수 시장을 살리자 뭐 이런 또 캠페인도 하고 그래야 지방에도 좀 많이 국내 휴가도 국내 그 관광지로 여행도 다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보면 요즘에 뭐 이런 캠핑장 이런 데도 되게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런 캠핑장도 어떻게 이용을 하고 뭐 어떤 메리트들이 있고 뭐 이런 방송들을 좀 기획을 해서 해주면 좋은데 뭐 그냥 유명 연예인이 가서 캠핑하고 뭐 이런 거 보여주고 나면 뭐 그때 뭐 그것뿐이에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시리즈별로 좀 만들어서 재미있게 이렇게 섞어서 같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인기도 있고 도움도 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이런 거 그냥 어떻게든 그냥 예능으로 뭘 그런 주제로만 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생각이 좀 너무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한번 거의 비슷한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죠? 확실히 토요일날 저녁이니까 이제 또 차가 밀리네요. 차가 또 기어갑니다. 일반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마른 고속도로, 실제는 일반도로. 그래서 여행에 대한 부분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사실.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좀 이렇게 선한 순환 구조의 사이클 만들 수 있게끔 뭔가를 좀 나라에서 내지는 좀 능력 있는 분들 그런 그 PD님들이 좀 만들어서 다시 한번 좀 신바람 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작은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번째 이제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이제 뭐 종교적인 내용인지 이런데 이거는 일단 미루고 커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커피. 저는 사실 커피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를 많이 마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뉴스에 어느 분이 나와서 가정의학과의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물을 많이 마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을 진짜 물을 많이 마시세요 라고 얘기하지 물이 아닌 물을 많이 마시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커피더라고요. 커피가 좋은 거는 뭐 각성 효과가 좀 있잖아요. 그죠? 각성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뇨작용을 해서 소변을 자주 볼 수 있게끔 그런 이뇨작용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침이 많이 말라요. 커피를 많이 마시면. 그리고 뭐 카페인 중독도 있고 뭐 저는 사실 커피를 이렇게 많이 마시는 편은 아닌데 근데 굳이 왜 커피를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커피 얘기를 하려고 그래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그냥 알고 있는 그냥 간단한 이제 이런 커피를 접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볼까 뭐 이러면서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수도 있긴 한데 커피가 뭐 이런 이제 뭐 남미나 이런 콜롬비아 뭐 이런데 커피가 일반적인 이제 커피잖아요. 근데 거기 말고 또 이제 이 산미가 있는 커피가 있잖아요. 그죠? 에티오피아 커피가 원래는 이제 뭐 커피의 원산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커피의 원산지. 공부를 좀 했었는데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것만 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막 이렇게 나의 지식을 검증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틀리더라도 틀리면 그건 좀 잘못 알고 계셨어요 이러면서 그냥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얘기를 할 때는 그 댓글 보고 내가 이게 틀렸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될 때는 이제 잘못된 정보 말고 바른 정보를 얘기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을 하네 뭐 이런 얘기를 답변으로 달아달라는 거는 아니니까요. 예, 그런 거는 조금 지양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 주변에 이제 커피를 본인이 직접 이렇게 수입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많은 양을 수입하시는 건 아니고 또 어떻게 이제 어떤 분 소개로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뭐 Q그레이드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 했지만 커피 관련 자격증이래요. 그래서 우리 보통 커피 관련 자격증 그러면 바리스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바리스타는 커피를 내리는 거에 관련된 그 자격이고 Q 그레이드라는 거는 커피를 감별하는 그런 자격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커피의 맛들을 분류하고 뭐 이러는 거로 이제 맛을 보는 걸 테스트하고 뭐 자격 조건이 좀 까다롭고 뭐 이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자격증은 아니고 미국 자격증인 것 같아요. 미국이 아니고 유럽 쪽인가? 뭐 어쨌든 외국에서 만든 자격을 갖다가 우리나라에도 이제 뭐 들어와서 그런 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이것도 뭐 한 번 따면 계속 저기 하는 게 아니고 뭐 몇 년에 한 번씩 다시 재심사를 한대요. 왜냐면 이게 사람이 입으로 맛을 보는 거다 보니까 입맛에 미각을 잃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의 맛을 다시 잘 느끼는지 뭐 이렇게 체크하기 위해서 몇 년에 한 번씩 다시 저기를 검사를 한대요. 이 사람의 그 평가 능력을. 그래서 그런 자격증이 있는데 그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해주시는데 뭐 커피의 원산지는 원래 뭐 에티오피아고 에티오피아에도 이제 뭐 여러 지역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이르가체프라는 이제 지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에티오피아의 수도가 아비다부단가 뭔가 뭐 그런 비슷한 이름이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서 꽤 멀리 떨어진 쪽인가 봐요. 그래서 그 이르가체프라고 이제 좀 이렇게 고산지대인가 봐요. 고산지대 쪽. 근데 거기에 나오는 뭐 이제 커피에 이제 품종을 뭐 이르가체프 그다음에 뭐 또 뭐 있더라. 뭐 일본말 비슷한 말이 있는데 뭐 그런 이제 품종들이 있나 봐요. 뭐 게이샤 커피, 이르가체프 커피 뭐 이런 이제 유명한 이제 그 커피 농장 이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지역인지 하여간 그래서 뭐 게이샤 커피들 많이 이름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그쪽에 이제 커피들 중에서 이분이 이제 수입을 하는 지역은 이르가체프 커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도 이제 농장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뭐 아다도 그다음에 뭐 여러 개가 있어요. 품종이 농장 이름이라고 했던 거. 근데 그 커피가 그러면 도대체 뭐가 다른가요? 말했더니 이제 거기는 커피가 뭐 체리래요. 이게 원래 체리 커피인데 이 체리 커피를 뭐 건조를 해서 씻으면 이제 워시드라고 얘기를 하고 뭐 아니면 그냥 뭐 건조고 뭐 이런가 봐요. 그래서 뭐 거기서 자체적으로 어떤 건조를 뭐 이렇게 건조 시설을 놓고선 에어로 이렇게 말리는 방법이 있고 뭐 씻어서 말리는 방법이 있고 뭐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한번 이제 그대로 말리면 이제 이 체리의 향이 원두 안으로 이렇게 스며든대요. 그래서 이걸 이제 생두로 이제 수출을 하는 건데 다른 지역에 같은 경우에 제가 이게 그때 잠깐 공부한다고 봤을 때 뭐 콜롬비아나 뭐 이런 지역의 커피들 뭐 브라질, 멕시코 이런 데도 커피가 나잖아요. 이런 데는 이제 등급을 뭐 SHD 뭐 이런 식으로 뭐 등급을 매기는데
이쪽 에티오피아 커피는 이제 그레이드 1부터 그레이드 7 뭐 이렇게 해서 1등급에서 7등급에서 G1, 뭐 G2 뭐 이렇게 등급을 매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뭐 등급으로 뭐 G1, G2 뭐 이렇게 찾으면 나와요. 그래서 그 등급이 G1 등급은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 사방 뭐 이렇게 몇 센치 몇 센치 내에 이렇게 생두를 꺼내 갖고 싹 핀대요. 거기다가 그러면 거기에서 그 깨진 원두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이런 게 나오는 거를 이제 결점두라고 하는데, 이 결점두의 숫자가 뭐 몇 개 이하 뭐 이러면 이제 G1, 그래서 그레이드 1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그보다 조금 뭐 몇 개 많으면 G2, 뭐 G3, G4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걸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면 에티오피아 등급 원두 등급표 이렇게 찾으면 인터넷에 나올 거예요. 뭐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저도 찾아봤을 때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 커피에 대해서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요, 그 동서식품 있잖아요. 동서식품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커피에 관련된 정보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 진짜 제가 거기 너무 좋은 정보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한동안 본 적이 있었는데, 또 관심을 놓고 다른 거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또 읽었던 걸 또 다 까먹었어요. 원래는 이제 그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달달달 외워야겠죠.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뭐하고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남을 텐데, 그냥 한번 관심이 있어서 본 정도다 보니까 아직까지 뭐 조금 본 지가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동서식품에 들어가면 그 커피에 대한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뭐 어떤 커피가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그 에티오피아 커피가 이르가체프라는 지역에서 나오는 그 커피가 그런 이제 과일 향이 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생두를 로스팅을 하잖아요. 그죠? 이게 뭐 로스팅한다는 게 결국엔 볶는 거잖아요. 얼마나 잘 볶느냐, 그거에 의해서 원두의 맛이 이제 정해지는 거죠. 생두를 갖고 로스팅을 해서 원두가 나오는 거고, 그 원두를 로스팅을 한 다음에 뭐 바로 이렇게 분쇄를 해서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뭐 일정 기간 좀 숙성을 해야 되고, 보관할 때도 밀봉 상태 내지는 아니면 그 에어로 캡 있는 그런 거에다가 보관을 해서 숨을 쉴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싹 분쇄를 해서 내려갖고 핸드 드립으로 내려서 저는 먹어봤어요. 핸드 드립. 그 커피 머신에 스팀으로 쫙 뽑는 거 말고 핸드 드립으로 이렇게 손으로 가는 저 그라인드 있죠? 예, 저 그거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커피에 그 드립할 수 있는 그 세트를 갖고 다녀요. 예, 이거는 제 친구가, 그 화무라는 친구가 커피를 또 무지하게 좋아해요. 이 친구가 카페를 잠깐 했었는데 몇 년, 그때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자기가 이제 직접 팔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커피를 좋아해서 커피 머신도 이제 사무실에다 갖다 놓고 뭐 이래서 먹고 그러는데, 자기가 장비를 갖고 다니면서 직접 내려 먹고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같이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 언제더라, 군산인가를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군산에 무녀도인가가 있죠. 거기 작은 그 섬 중에 무의도인가 무녀도인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군산에서 이제 같이 이제 휴가 놀러 간 거죠. 놀러 가면서 거기에 이제 시골 마을, 그 어촌 마을 쪽에 가서 한적한 곳에 이 친구 차가, 이 화물차가 윙캡이에요. 윙캡 아시죠? 이렇게 날개가 위로 이렇게 열리는 거. 그 차인데 비가 부슬부슬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캡을 딱 열고 거기다가 테이블 딱 열고 테이블 세팅하고 그리고 커피를 내려서 마셨어요. 근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차에다가 의자 있잖아요. 캠핑 의자, 그 다음에 테이블 이렇게 딱 티테이블 딱 놓고 커피 내릴 수 있는 장비 이런 거 딱 해갖고, 그래서
그래서 다니면서 자기는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네.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래갖고 저도 이제 장비를 그렇게 준비를 했죠. 뭐 많은 장비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뭐 그라인더하고 원두하고 뭐 필터, 컵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원두하고 이런. 근데 그 원두를 그 에티오피아 산미가 있는 그 이르가체프 커피로 이제 저는 갈아서 먹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 커피를 먹어보면 그분이 이제 시음을 시키는데 먹어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지? 커피가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우리가 흔히 뭐 다 먹는 게 뭐 이디야 커피 아니면 스타벅스 그다음에 또 뭐 있죠? 뭐 메가 커피, 뭐 컴포즈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커피는 구른다로. 그래서 브랜드를 다 소개해 주는 자리이 아니니까 그냥 생각나는 것만 얘기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중에서는 많이들 뭐 먹는 게 이제 뭐 스타벅스 커피 이런 거.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먹는 커피들이 이렇게 좋은 거는 아니다. 뭐 이제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이 얘기를 자세히 하게 되면 이제 특정 브랜드를 까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커피를 보존을 잘해야 된대요. 근데 이게 로스팅이 된 상태로 이렇게 장기간에 거쳐서 이제 바다를 넘어오고 뭐 하고 하면 이게 이제 좀 상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안 좋은 것도 있고 막 이렇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분류가 안 된 경우에는 이제 맛이 좋지 않은 커피를 먹게 되는 거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커피 그 원두를 이제 로팅한 이제 원두를 갖고 뭐 일정 기간이라는 게 뭐 한 몇 주, 한 1, 2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 2주 정도 숙성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한 1, 2주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숙성을 좀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조금 그 원두가 로스팅을 하면 거기에 이렇게 기름이 좀 나오거든요. 네, 이게 이제 많이 나오냐 적게 나오냐 뭐 이런 거에 차이가 뭐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해서 보면 색깔이 실제로 일반 커피 그 브랜드 뭐 이런 코스트코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파는 커피들 이렇게 보면 그 색깔하고 요 원두하고 달라요. 색깔이. 이거는 조금 밝아요. 그렇게 꺼먹고 기름 이게 그러니까 코팅이 되어 있는 느낌 이런 거가 아니고 좀 밝은 느낌이고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갈아서 드립을 해서 딱 마시는데 좀 뭐 과일 향이 나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뭔 말인가 하는데 저는 커피 맛을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몇 번 이렇게 먹다 보니까 이게 신맛이라고 하죠. 신맛, 산미라고 하더라고요. 산미. 그래서 그게 좀 이렇게 시큼한 맛이죠. 이게 좀 나더라고요. 이게 과일 향이래요. 과일. 네, 산미. 근데 이게 자꾸 입에서 침을 돌게 해요. 침. 그래서 이게 굉장히 G1 등급은 좋은 커피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검색을 해보면 G1 등급이 되게 비싸게 판매를 하더라고요. G2도 있는데 G2보다 G1이 훨씬 더 최고 등급이니까 비싸게 파는 건 당연하겠죠. 네, 그렇게 하고 이 에티오피아가 약간의 그런 어떤 그 공산 국가인가요? 뭐 이런 어떤 정부에서 이 규제를 좀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그들이 생산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생산하는 사람들도 커피를 마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디 그 마니보틀인가요? 그래서 그 나오거든요. 에티오피아 가서 커피 원두 이렇게 따고 체리 커피 나무에서 이거를 따고 그다음에 또 거기서 환영하는 걸 이제 커피 세레모니라는 걸 하는데 거기에 그냥 후라펜 같은 데다가 이렇게 생두를 볶아요. 막 볶아서 이제 이렇게 먹는데 그 나라에서 오신 그 수입 수출을 이제 좀 도와주시는 분이 이제 그 에티오피아에서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얘기하는데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 나라 사람들은 G1 등급이 G1부터 G7까지라고 그랬잖아요. G4 이상의 커피 원두를 갈아먹지 못한대요. 다 수출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하 것만 먹는다는 거예요. 뭐 G5, 7, 6.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에 가면은 G1 등급, G2 등급 이런 커피를 먹으면 저희들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런 커피 도대체 어디서 파는 건데 자기네가 생산해서 수출하는 건데, 예,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커피를 마셔보면서 이거는 좀 맛이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내가 세뇌를 당한 건지 뭔지 그래서 제가 이 커피를 일반 커피를 먹으면 그냥 예전에는 콩 태운 물을 왜 먹냐 막 이랬는데 좀 전에도 사실은 그냥 커피를 사 먹긴 했지만 그 커피는 좀 맛이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차에 항상 이렇게 좀 그 캠핑 가방 같은 걸 하나 넣고 다니는데 거기에 이제 그라인드 손으로 가는 것도 있는데 손으로 가는 건 너무 힘들어요. 한참 걸리고. 그래서 자동으로 가는 그라인드, 자동 그라인드 2개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장비들 해서 제 차에 갖고 다녀요. 그래서 어디 이제 좀 여유롭게 이렇게 이동하거나 이럴 때는 길거리에 좀 한적한 데 있으면 차 세워놓고 의자 피고 커피 갈아서 내려 먹고 뜨거운 물만 있으면 되니까 이런 거를 이제 가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누군가하고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우리 저 연예인 중에 신동엽 씨가 짠한 형이라고 있잖아요, 유튜브 채널. 근데 소주나 뭐 이렇게 술 마시면서 찍는 거잖아요, 그냥. 그리고 또 뭐 저기 밥 한 잔 하자 뭐 이런 것도 요즘에 또 예능 TVN인가요? 어서 이제 하는 것 같고 막 이런 그다음에 그 외에 유튜브에서 또 유명 연예인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뭐 유명 연예인을 제가 섭외할 수는 없으니까 제 주변에 있는 분들 뭐 세상 사는 얘기 차원에서 제가 아는 분들 위주로 해서 이제 그런 걸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은 이제 뭐 커피 내려주는 남자 그렇게 이제 채널을 만들어서 이제 찍으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아직 찍지는 못했어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내고달람 매일 고속도로를 달리는 남자 채널이 좀 이제 만약에 인기가 있고 구독자가 많아지고 막 그러다 보면 구독자분들 중에서 나도 같이 좀 커피 한 잔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해외는 좀 어렵고요. 국내에 계신 분이라면 이렇게 쪽지를 남겨주시면 제가 찾아가서 이렇게 커피 한 잔 쫙 내리면서 어떻게 사셨는지, 지금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기존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즐거움이 있었고 뭐 이런 것들 그냥 편하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채널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거나 저하고 커피 한잔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한번 신청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커피 한잔 내리면서 대화하는 그런 이제 영상을 찍으러 서로 이제 스케줄 조정을 해야겠죠. 연락처나 뭐 이런 거 받은 다음에 언제 시간이 되시는지 또 제가 시간이 가능할 때 이렇게 해서 한번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런 거를 이제 하려고 사실 채널을 만들어놨는데 찍지는 못하고 있고요 아직.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신청, 격려,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커피를 차에 항상 갖고 다녀요. 차에다가.
아니면은 이렇게 뭐 좀 멀리 당진 가고 그러면 걸어 내려서 좀 직접 커피도 갈고 뭐 이래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서 뭐 가서 일하고 오느라고 뭐 바로 그런 걸 하질 못하네요. 여러분들이 좀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제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커피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뭐 커피는 호불호가 좀 있더라고요. 이게 산미가 있는 에티오피아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게 자주 마시고 그러면 건강에 좋아진대요. 그러니까 혹시 뭐 한 번도 안 맛을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맛을 한번 보세요. 괜찮은 것 같긴 해요. 한 번쯤은 먹어볼 만 하잖아요. 그죠? 먹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이제 그다음부터 안 드시면 되는데 요금 4,100원이 산미가 있는 결제되었습니다. 커피도 맛이 있네, 괜찮네 라고 한번 맛을 보시는 기회를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목이 계속 떠드니까 목이 마르네요. 커피 한 잔 했습니다. 한 모금 했습니다. 이제 성산대교까지 이제 가는 길이 53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커피를 좀 공부를 좀 더 많이 해볼까 뭐 이랬었는데 300m 앞에 사고 나갈 커피 장사를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하면서 이제 그거에 관심이 가졌던 건데 커피가 원두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커피 가격이. 그래서 그리고 또 워낙 대량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가격 경쟁력에서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납품을 해야 되는 이제 카페들을 또 섭외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카페들 중에는 진짜 그 좋은 커피, 좋은 원두를 쓰는 데도 있지만 또 뭐 그렇지 않은 데들도 사실 그렇게 좋은 원두를 쓰려고 그러면 그분들이 잘못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좋은 커피, 맛있는 커피를 하려고 그러면 단가가 비싸져요. 진짜 확실히 비싸집니다. 예. 그리고 비싸지 않은데도 맛이 있는 데들은요 이렇게 보면 관리를 아주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관리라는 게 뭐냐면 다들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아닌데도 있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원두 그라인드에다가 원두를 담아 놓잖아요. 장사하실 때. 근데 끝날 때 이거를 갖다가 이제 진공 용기에다가 빼놨다가, 왜냐면 이제 커피는 상온에 노출이 돼 있으면 산화되니까 맛이 좀 점점 이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사할 때는 거기다가 이제 놓고 이제 장사가 끝날 때 마감할 때는 그 원두를 다시 다 빼서 진공 용기에다가 담아서 놓고, 그 다음에 커피 머신을 매일 소독하는 가루가 있나 보더라고요. 청소하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매일매일 깨끗하게 소독하고 청소, 클리닝 작업을 해야 되는, 이제 그래야지만 그 맛이 신선한 맛을 유지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카페 하시는 분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집 커피를 손님들이 맛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대부분 카페 다 그렇게 하시겠죠, 뭐. 그죠? 최고의 커피 맛을 제공해주고 싶은 게 카페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의 생각이실 거 아니에요. 그냥 근데 사실 카페 해서 돈 많이 못 벌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카페 하는 게 소원이다, 로망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로망은 그냥 카페를 차리는 거지, 카페를 해서 돈을 버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카페
운영해서 과연 얼마나 남을까요? 뭐 이런 동영상 되게 많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근데 메가커피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프랜차이즈 많고. 근데 메가커피 하시는 분의 그런 매출이 뭐 하루 얼마 이렇게 해갖고 한 달 얼마 이렇게 딱 계산했는데 매출이 괜찮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걸 봤는데 계산하는 공식 이렇게 보면 뭐 마케팅 비용에 프랜차이즈 비용 내고 그 다음에 뭐 알바 비용 주고 뭐하고 그러면 뭐 사실 남는 게 별로 없대요. 그리고 남는 게 얼마 없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카페 사장이라 그러면 한 달에 여러분이 사장이다 그러면 한 달에 본인 인건비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한 100만원 생각하세요? 100만원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알바비만 해도 알바를 몇 시간을 쓸 것이냐, 그리고 알바도 요즘에는 뭐 주 15시간이가 지나면 채용하면 뭐 주휴수당 주고 막 이런 거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은 그 비용 따지고 뭐하고 그러면 그 비용도 꽤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카페 사장이다 그러면 한 달 인건비 최소한 내 인건비는 300만원은 잡지 않겠어요? 300만원? 근데 그 300만원을 가져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 왜? 주변에 카페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럼 뭐 작은 데들은 한 달에 진짜 월세 많이 내는 데들은 그 비용을 진짜 감당이 가능할까? 뭐 예를 들면 강남에 뭐 그 목 좋은 이런 데 같은 경우에야 장사가 좀 되고 그러면 유지가 되겠지만 뭐 그렇지 않고 일반 동네 커피숍 같은 데 보면 손님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목 좋은 데 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항상 또 보면 옆에 경쟁 업체가 있죠. 메가커피, 컴포즈, 이디야 뭐 이런 데들, 그런 데들에서 저가로 커피를 판매를 하기 때문에 대량 구매를 하니까 거긴 가능하죠. 그죠? 예. 이디야 커피도 제가 듣기로는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정보로는 예전에는 이제 원두를 이렇게 사갖고 납품받았나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원가 단가가 너무 높아지잖아요. 그죠? 생산 재료 단가가 높아진 거죠. 그래서 어디 뭐 천안인가 뭐 당진인가 어디 쪽에 뭐 공장을 이제 이디야 커피 공장을 세우면서 직접 이제 이러한 그 원가를 관리하는 방식이 되어서 그때부터 뭐 이런 것들이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맞는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량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일반 동네 커피 카페들이 그런 식으로 대량으로 커피 사놓으면요 나중에 맛이 가요. 그래서 대량으로 사놓지 못합니다. 그러면 소량으로 이렇게 사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직접 막 이렇게 로스팅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로스팅 장비를 직접 진짜 사갖고 생두 사서 직접 로스팅하고 이거를 또 직접 로스팅한 원두를 그라인딩해서 커피를 내려서 판다? 와, 그거 쉽잖아요. 제 동네에서 그런 그 로스팅 기계를 직접 들여놓은 데를 제가 본 적은 있어요. 근데 그 로스팅도 되게 기술이 요하는 거라서 전문적으로 막 계속 연습을 하고 이러면서 해야 그 로스팅이 같지 할 때마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할 때마다 로스팅은. 예, 그래서 전문 지식을 갖고 수 없는 연습을 해야지 가능한데 카페 사장님들이 진짜 그거 하면서 장사하시면서 그거를 하는 게 쉬울까?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결국에는 사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단가가 비싸고 높아지고 그러니까 또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카페 하시는 분들 진짜 돈 벌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보면 카페 하던 데들이 어느 날 없어지고 뭐 또 다른 업종 들어오고 또 카페가 또 다른 데 생기고 또 그것도 없어지고 뭐 이런 거 되게 저는 빈번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카페를 쉽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접근이 용이하니까, 그죠? 치킨집만큼이나 많은 게 카페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카페가 장사가 그렇게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원두 이렇게 갖고 원두 판매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또 선택의 폭이 또 많아져야 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제 처음에 선택을 했던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가체프 그 원두를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만약에 그 커피를 싫어하는 사람은 다른 대체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아는 이제 아라비카 커피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아라비카 커피도 되게 많아요, 종류가. 그러니까 그런 걸 또 다 취급을 하려면 또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거래처를 또 뚫어야 되잖아요. 저한테 도매가로 줄 수 있는. 근데 도매가로 잘 안 줘요. 왜냐면 그들이 소매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찾아보시면 그 커피점을 하시면서 대량으로 원래는 그분들이 카페를 하는 게 아니고 커피 원두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생두를 수입을 해서 로스팅 해갖고 파는 분들이 하다가 카페를 하시는 거예요. 카페를 하다 이걸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그분들의 그런 그 판매량이나 단가를 쫓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원두 커피 비즈니스를 접었죠. 그냥 커피를 마시는 데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얘기는 더 재밌는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까먹었어요. 하도 오래돼서. 이런 얘기들을 좀 재밌게 해드리면 더 좋을 텐데 다음에는 그럼 한번 좀 공부를 좀 더 기억을 한번 더듬어서 잊어버렸던 기억들을 한번 되살려 볼게요. 이런 거를 재밌겠다 한번 다시 그러면은 찾아서 공부한 다음에 얘기를 해달라 이런 아니면 됐어 재미없어 그냥 내가 찾아볼게 그런 얘기 이제 그만 여기서 끝 뭐 이런 생각 요런 거 댓글로 좀 적어줘 보세요. 됐어요. 이제 그 얘기는 거기까지. 자, 이제 다른 거, 뭐 아니면, 그 얘기 재밌을 것 같은데? 내가 직접 찾아보는 것보다는 한번, 고여살이 찾아보고, 한번 얘기를 해줘봐. 나도 좀, 그냥 언저리 지식으로 좀 알고 있을게. 뭐 이렇게. 그런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적어주시고요. 됐어요. 이제 그 얘기는 그만 재미없어. 내가 아는 것보다 많이 모르네. 뭐. 그러면 이제 그만 뭐 이런 것도 한번 의견 좀 달아주세요. 그래야 저도 이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 아니면은 그래 그럼 커피를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나의 지식의 폭을 좀 넓혀볼까? 뭐 그걸 좀 널리 좀 알려줘 볼까? 뭐 이런 좀 생각도 저도 좀 해보잖아요, 그죠? 재밌긴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재밌었어요. 이 커피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재밌었어요. 좀 그 어느 나라 뭐 그 다음에 어떤 그 커피 품종이 있고 등급은 어떻게 나눠지며 또 커피에 대한 역사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굳이 찾아보려면 또 귀찮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누군가가 유튜브에서 떠드네. 뭐 물론 저보다 더 전문으로 커피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만드시는 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지 그런 생각을 적어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거죠. 그냥 차라리 그 영상을 보는 게 낫겠다 이러시면 이제 그만 커피 얘기 그만 이렇게 아니면 그래 공부 좀 해보고 좀 얘기해봐 알려줘봐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많이 알아오는지 아니면 틀린 정보를 알고 있는지 유익한 정보를 얼마나 알려주는지 궁금하네. 뭐 이런 생각 하시면 적어주시면 저도 또 제가 앞으로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잘난 척은 아니죠, 그죠? 잘난 척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냥 얇게 알고 있었던 그런 접한 내용, 경험했던 거를 여러분에게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소화 분기점 많이 밀리네요. 세 가지 얘기 다 할 수 있겠는데요? 아까 그 다음에 제껴놨던 게 뭐였죠? 종교죠, 종교. 저는 뭐 종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뭐 종교가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저는 종교가 없어요. 예전에는 그냥 종교가 뭐냐 이렇게 뭐 보통 이제 학교 다닐 때 생활기록부 이런 데다가 이제 쓰잖아요. 종교가 뭐냐? 무교 이렇게 썼어요. 뭐 이렇게 쓰죠. 없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예전에인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종교가 없다는 거는 그 불교를 말한다. 뭐 이러죠. 그게 무슨 소리가 있어요? 종교가 없으니까 나를 믿는 거 아닌가? 나를 믿는 게 곧 불심이다. 그게 맞는 말인가? 뭐 검증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게 불교의 마음이 그런가 보다. 뭐 그런 생각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님도 종교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 할머니가 이제 절에 다니셨어요. 절에. 그런 거 있죠. 보살님이다. 이렇게 우리 저 친할머니가 절을 다니셔갖고 저희 어머니도 그냥 그때 이제 할머니 따라서 절에 몇 번 가시고 뭐 이랬는데 절실하게 뭐 절을 뭐 이렇게 찾아가고 이런 건 아니고 마음이 좀 불편하고 좀 이럴 때는 한 번씩 좀 이렇게 잘 풀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때는 이제 절을 한 번씩 가셨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잘 움직이시기도 힘들고 그러니까는 잘 안 가시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그랬고 저는 뭐 딱히 종교 뭐 불교에 대해서도 뭐 예전에 그 석가탄신일 부처님 오신 날 때 그 저기 예술의 전당 그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산에 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사찰이. 그때 거기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석가탄신일 때. 거기서 이제 사찰 그 절밥을 먹었어요. 절밥. 근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절에 대한 거부 반응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흔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템플스테이 그런 것도 사실 좀 가보고 싶고 가서 이렇게 묵념이라고 그러나요? 뭐라 그러죠? 이렇게 명상하는 거 대나무로 탁 치잖아요. 어깨 이렇게 이런 거 승복 입고선 마음을 비우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절에서의 그 생활 템플스테이라고 하죠. 뭐 그런 것도 해보고 싶긴 하고 근데 뭐 아직 못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기독교 예수님 뭐 기독교나 천주교 뭐 이런 거에 대한 종교도 크게 부담감은 없어요. 거부감이나 이제 친구의 그 친구의 그 누님의 남편 매형이죠. 매형. 그분을 좀 이렇게 일이 있어서 만날 일이 있었는데 이제 갔었는데 그때 거기가 성남 쪽이었나 용인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분당 쪽이었던 것 같아요. 분당 가는 길인가. 근데 찾아왔는데 그분이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 근데 저보고 종교가 어떻게 되냐고. 저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를 싫어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저는 뭐 싫어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럼 왜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그래서 아니 제가 딱히 뭐 교회를 이렇게 나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교회를 이제 가야 되는 날들이 있잖아요. 주말에 가야 되고 뭐 평일에도 뭐 저녁에 뭐 예배 보내고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맞춰서 이렇게 가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찾아다니고 막 이런 거 어렸을 때는 그 여름 성경교회인가요? 성결교회 뭐 이런 거를 했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막 어느 그걸 뭐라 그래요? 뭐 집에서 이렇게 쭉 뺑 둘러 앉아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시켜주시고 막 이랬었거든요. 어렸을 때. 집사님이라고 그러네. 집사님들이 하시네. 뭐 어쨌든 어렸을 때 여름 성결교회라고 하면서 교회가 끝나고 나면 이제 맛있는 거를 만들어주겠다고 해서 집으로 데려가시더라고요. 우리 그때 있었던 그 또래 아이들을. 그러면서 이제 뭐 맛있는 거 만들어 주시면서 삥 둘러 앉아갖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뭐 어쩌고 막 얘기를 해주시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것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재밌었고. 왜냐면 뭔가 자꾸 안다는 건 재밌잖아요. 지식이고. 그리고 전 기독교인 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그 교양에 채플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교양 과목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리포트도 뭐 여호수아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쭉 배우잖아요. 기독교가 뭐라 그래요, 그거를. 제가 기독대를 나온 게 아니고, 하여간, 그 기독교를 종교로 삼는 학교예요. 저기 상도동에 있는. 그래서 뭐 채플이라는 시간, 그 다음에 교양, 뭐,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리포트도 막, 그래서 그때 열심히 막, 여호수아, 제가 그때 리포트 냈던 부분이 여호수아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이 나요. 예, 그런 것도 했었고. 그래서 뭐 크게 공부하는 없는데 뭐 기독교를 종교로 갖지는 못했죠.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살다 보면 좀 힘들고 뭐 지치고 이럴 때 뭐 그럴 때만 또 뭐 하나님을 찾으면 좀 나쁜 적이지만 그럴 때 누군가에게 좀 의지하고 싶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그죠? 어렸을 때는 그런 대상이 다 부모님이었는데 내가 힘들거나 아프거나 이럴 때는 엄마, 아빠 이러면서 부모님이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죠? 근데 좀 나이가 들고 크고 그러니까 지금은 또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런 거를 의지하는 것도 나이 50이 넘어서 그래서 종교를 좀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천주교는 또 천주교는 예전에 제가 아는 지인이 이제 결혼식을 성당에서 했는데 미사라는 걸 하더라고요. 미사. 자리에 앉으라고 그래갖고 앉는데 다들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가라고 그러는데 그때 같이 갔던 친구들은 앞으로 안 가더라고요. 왜 그래? 가까이서 가야지. 그러는데 저는 맨 앞으로 갔어요. 2시간 동안 나오지 못했네요. 네. 왜 그런지 알았어요. 예. 같이 갔던 친구들이 왜 앞으로 안 가고 나만 갔는지. 배고파 죽겠는데 미사라는 게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난 그게 뭔지도 몰랐고. 그래갖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영화나 뭐 이런 거 보면 이제 성당에 가서 그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성모상 앞에서 기도하고 뭐 이런 건 되게 뭐 보긴 좋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 또 천주교는 뭐 세례명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거 같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데 저는 이제 그 친구의 매형한테 그때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한테 그럼 기독교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기본적인 뭐 이런 문을 열어주겠다 뭐 그래서 전 잘 모르겠는데 뭐 안수기도
뭐 그런 거를 저는 받았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어쨌든 그래서 근데 성당 천주교 같은 경우는 또 뭐 세례를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걸 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종교는 다 좋은 것 같아요. 기독교는 기독교 나름대로, 천주교는 천주교, 불교는 불교. 그 외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종교가 뭐 이슬람, 뭐 이태원에 뭐 이슬람 있고 막 뭐 이런 건 있지만 그런 건 사실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항상 이제 살면서 접근해 할 수 있었던 것들은 이제 기독교, 뭐 불교, 천주교 이런 거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긴 하던데 뭐 동학혁명에 뭐 근간이 됐던 그 뭐 종교가 또 있잖아요. 천도교? 천도교? 그건가요? 그런 거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종로 2강가가 무슨 천도교 뭐가 있긴 하던데. 하여튼 그래서 종교는 이 종교 얘기를 왜 하냐면요.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CBS 방송을 듣는다니까는 기독교네요, 종교가. 아니요. 근데 어떻게 기독교 방송을 들으세요? 아니 왜요? 거기 다 노래 일반 가요도 나오고 뭐 다 나오는데 괜찮던데요. 저는 예전에 그런 것도 했었어요. 그 어디 제 주변에 그 기독교 신자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를 자꾸 그 교회를 데려가시려고 하고 뭐 이런 분들이 있어서 따라도 가보고 막 그랬어요. 제가 지금 은평구에 살잖아요. 근데 그 저를 자꾸 교회에 나오게 하시려고 한 분이 종암동에 살았었거든요. 종암동. 근데 교회를 나가볼 생각이 없냐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생각은 있다. 근데 내가 부지런하지 못해서 교회를 찾아가고 이런 걸 잘 못한다 그랬더만 본인이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렇게까지 괜찮대요. 그래서 예 그럼 뭐 가보죠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종암동에서 연신내까지 저를 데리러 왔었어요. 매주 일요일날 아침에. 그래서 가서 같이 뭐 처음에 갔더니 뭐 새로운 형제님이 오셨다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거기 계신 분들이. 그래서 예 고맙습니다, 반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뭐 밥도 같이 먹고 뭐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한 2달 정도 이렇게 뭐 이렇게 했었나.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뭐 일이 있어서 제가 한번 빠지고 뭐 이랬는데, 그래서 저는 거기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는 거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누가 이렇게 예전에는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테이프로 만들어 놓은 거, 지금은 뭐 다 USB 뭐 이런 거 쓰지만 자동차에 테이프 있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테이프 플레이어. 그때는 교회에서 이렇게 가면서 평상시에 들어라 이렇게 하면서 거기 카세트 테이프들 쫙 그 목사님들 설교해 놓은 거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뭐 일이 있어서 만약에 이제 교회를 누굴 만나러 갔다 그러면 나올 때 그 테이프들 갖고 와요. 이렇게 갖고 와서 차에서 들었어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설교 테이프 듣는 게 재밌었어요. 지금도 뭐 아침에 이제 고속도로까지 나올 때는 이제 CBS 방송을 듣는다고 했잖아요. 그걸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 뭐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뭐 그렇구나, 설교 방송을 좀 듣고 싶다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가끔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진짜 목사님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공부 많이 하실 거예요, 그죠? 그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의 일상생활에 맞춰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재밌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설교를. 진짜 반성하게 되고. 또 이런 반응 제가 나타내면 또 저 드디어 이제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쉽지 않아요. 그게 그냥 제 마음만 그렇게 느낄 뿐입니다. 또 본격적으로 뭐 기독교에 뭐 이렇게 신자가 되라 뭐 이러면 또 제가 이렇게까지는 또 대제를 못하니까 이 정도까지만 이제 봐주세요. 지금 뭐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절실한 기독교 신자분들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그냥 그래 너 이제 됐어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네 그럼 자 이제 기독교를 믿어라 그러면 막 이런 거는 이렇게 강요하지 말아주시고 저는 강요하는 거 너무 싫어해요. 청개구리거든요. 뭐 하라 그러면 안 해요. 하지 말라 그러면 알아서 그냥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러는데 꼭 뭐 이렇게 하라고 저를 일부러 막 끌고 가고 막 이러면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공부하려고 마음 딱 먹었는데 야 너 공부해 뭐 이러면은 아 나 공부하려고 했는데 안 해 뭐 이런다 그러잖아요. 뭐 그런 청개구리 마음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뭐 우리가 흔히 뭐 이렇게 기독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많잖아요. 근데 절에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가요? 보통은 이제 나이 드신 어머님들이나 뭐 이렇게 어르신들이 산에 있잖아요. 절은 대부분. 그래서 참 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평상시에. 제가 요즘에 좀 머리 아픈 일도 많고 막 그래갖고 그랬더니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그 절에 가서 그냥 뭐 그게 된다 안 된다 그걸 떠나서 그냥 스스로 마음 편하게 한번 가서 바람 쐴 겸 북한산 기가 좋으니까 그 은평구 진관동 쪽에 절이 몇 개 있잖아요. 그죠? 그 삼천사라고 있어요. 삼천사. 거기가 보통은 이제 진관사를 많이 아시더라고요. 진관사. 그 다음에 뭐 불광동은 또 불광사라고 있나요? 그래서 불광사가 있어서 불광동이라고 졌다고 뭐 얘기도 있던 것 같던데 어쨌든 그 진관사라는 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삼천사라는 절이 있는데 삼천사를 이제 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걸어서. 근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탑도 있고 그래서 탑도 한번 돌고 뭐 이렇게 구경도 하고 이러고 왔었는데 제 친구 말로는 거기가 기가 아주 세서 좋대요. 그래서 깃발이 좋아서 그냥 믿거나 말거나 거기 뭐 불교 또 신자분이 듣고선 감히 불경스럽게 뭐 그런 얘기를 막 이렇게 또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존경 없는 사람이 뭘 몰라서 그냥 하는 얘기니까 몰라서 하는 얘기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뭐 거기가 그렇게 그런 게 좀 있으니 주말에 바람 쐴 겸 갔다 와라. 그래 알았어 고마워 신경 써줘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말에 일을 나왔네요. 안타깝게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7시 9분이네요. 친구가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안 왔네요. 맥주 한잔 하자고 연락이 올 줄 알았더니 안 왔어요. 또 안 오니까 또 서운하네. 응? 승환아 서운하다. 내일 또 일 나와야 되니까 무리하면 안 되지. 근데 또 제가 요 전전 영상에 이제 그 얘기 했잖아요. 전화하셨어요? 다들? 앞에 영상 보신 분들 전화하셨냐고요? 친구분들한테 보고 싶은 친구들 갑자기 생각난 친구들 잘 지내는지 야, 얼굴 한번 보자. 약속 잡으셨나요? 약속 잡아서 만나신 분들
그날 바로 만나신 분들이 있을까요? 네? 있으면 댓글 한번 적어주세요. 나는 그날 그래서 친구들한테 생각나는 친구한테 전화해서 얼굴 보자, 소주 한잔 하자, 한번 해봐라 그래서 난 그날 잡아서, 아니면 그 다음날 잡아서 한잔 했다. 그리고 시키는 대로 사진 찍었다. 그런 거 하신 분이 있을까요? 있으면 좀 댓글로 좀 적어주세요. 실천력이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오늘 못하면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얘기들을 제가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게으름 피면서 못하면서 남들한테 하라 그러고 자식한테 하라 그러고 너나 잘하세요. 그 말이 딱 진짜 저한테 와닿는 말입니다. 제가 못하고 있는데 남한테 하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저 자신이 해야 될 얘기들, 일들, 이런 것들을 하고 말하고 있는 거죠. 친구들한테 전화한다고 하고 저는 뭐 몇 통 못했어요. 또 그냥 그렇게 또 잊혀진 거죠. 게으른 거지, 게으른. 시간이 진짜 없는 걸까? 게으른 거죠. 여러분 부지런해 보세요. 자,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네? 다시 한번 친구에게 안부라도. 그리고 정 안 되면요, 제가 이제 자주 써먹었던 방법인데, 그 핸드폰에 일정 있잖아요. 일정에다가 이렇게 알람 걸어놓는 거예요. 친구에게 전화하기, 뭐 하기 이런 거.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내일 거 이런 거 말고요, 한 달 후나 아니면 두 달 후 일정에다가 딱 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까먹고 있다니까요. 그때까지 까먹고 있다가 갑자기 알람이 딱 울리잖아요. 그날 뭐지? 왜냐면 자기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미래에다 약속을 해놓은 거니까, 내가 이때 이것 때문에 걸어놨었지, 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 바쁘면 내가 이걸 왜 해놨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대부분 기억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때 이렇게 알람 걸어놓고 이제 전화하고 그러는 거죠. 이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네요. 그 느린 편지라고 아세요? 느린 편지? 그 1년 만에 가는 편지가 있어요. 1년 만에 가는 편지. 어디에 있더라? 저쪽 뭐 밑에 관광지 쪽에 가면 있기도 한데, 저쪽 시청 쪽인가에 가면 신세계백화점 앞에 그 중앙우체국 있잖아요. 거기에도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 같은데, 거기 느린 우체통이라고 있어요. 느린 우체통 들어보셨어요? 느린 우체통? 들어보신 분 1번, 안 들어보신 분 2번. 네? 느린 우체통이라고 있어요. 이게 내가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럼 1년 후에 가라 그래요. 1년 후에. 맞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게. 그래서 그거를 1년 후에 나에게 쓰는 편지로 이용을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저한테 보낸 건 아니었고, 제가 예전에 하던 거에서 학생들한테 5월달이었죠. 5월달인가? 어버이날을 기념해서 편지를 써라 라고 했어요. 편지를 써라. 편지를 쫙 쓰죠. 그리고 편지를 가져와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내가 붙여줄게. 그리고 중앙우체국에 가서 느린 우체통에다 넣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편지는 1년 있다 가는 거예요. 1년 있다. 이벤트 괜찮았죠?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감동이었겠어요.
이런 걸 좀 써먹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인한테 쓰는 거죠. 근데 집이 이사를 가면 이제 문제가 되죠. 예, 근데 어쨌든 이사를 가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 내가 나한테 쓰는 거예요. 갑자기 나도 하고 싶네. 근데 이제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편지를, 이메일을 쓰는데 이제 예약을 걸어서 나한테 보내는 거. 이메일을 쓰는 것도 괜찮긴 하죠. 근데 이제 이메일보다는 이제 손편지를 한번 써보라는 거죠. 자기 자신한테. 아니면 내 가족한테, 500m 월드컵대교 공단에서 내 와이프한테, 왼쪽 내 남편한테, 내 아이한테,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부모님한테. 월드컵대교 공단에서 월드컵 경기장 괜찮지 않겠어요? 왼쪽 도로 나도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 나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느린 우체통. 네.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느린 우체통. 제 기억이 맞을 겁니다. 중앙 우체국에 가면 지하에 있어요. 느린 우체통. 제가 거기서 붙였던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 없어졌을래나? 저 밑에 무슨 뭐 해남이나 뭐 이런데 어디 거 가면 그런 데도 있거든요. 느린 우체통. 그거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요거 하나 건진 것 같네요. 느린 우체통. 그런 의미에서 좋아요, 댓글, 구독. 구독을 자꾸 얘기하면 눌러놓은 걸 다시 누르면 풀리는데 풀리면 안 돼요. 네?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큰 힘이 돼요. 네. 조회수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 자, 이제 도심으로 들어왔네요. 자, 오늘 하루도 오전에 보시는 분들은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녁 늦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잠자리에 늦춰서 보시는 분들은 늦은 시간까지 잠자기 전까지 이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꿈 꾸시고 내일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매일 고속도로를 달리는 남자 우여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